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적인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법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대충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법 두 문제를 당연히 풀 것이고 그 다음에 장문에 관한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은 당연히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문법적인 것을 독해에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한테 권고해 드렸던 것은 문법적인 용어에 강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면서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용어에 상당히 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어적으로 말하면 그 품사에 상당히 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품사 중에는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이 대명사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또 대명사 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 치시 대명사라는 게 있고 부정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이외에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서 배우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틀간에 걸쳐서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하루는 지시 대명사와 부정 대명사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유형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강해지기 위한 일단 기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를 그대로 펴놨으니까 답지에 있는 단어들만을 일단 한번 쫙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총칭하는 겁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 그럼 인칭 대명사라는 건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니까 어떤 명사를 반복하느냐에 따라 수를 맞춰주는 거죠. 가령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라는 복수, 그녀라는 단수, 그들이라는 복수, 위라는 복수. 그래서 지금 수로 따지면 복수, 단수, 복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또 3번을 보면은 단수, 복수, 우리가 단수,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는 수의 개념을 물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인칭 대명사는 격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를 잘 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I라는 단어는 뭘까? 주격이다. me라는 단어는 뭘까? 목적격이다. my라는 단어는 뭘까요? 소유 형용사다. mine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소유 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격에 관한 용어가 상당히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돼야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즘
그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보면 만약에 밑줄 친 부분이나 혹은 주어진 문장 속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격에 관한 용어가 상당히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 our라는 단어는 위의 뭘까요? 소유 형용사. she는 주격. them은 우리가 3인칭의 목적격. we는 우리라는 주격. it은 어떨까요? it은 주격에도 되고 목적격에도 되고. they라는 단어는 뭘까요? 주격이고 it라는 단어는 뭘까요? 소유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무엇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문장이다. 그러면 문장을 다루라는 말은 문장의 처음부터 다룰 것인지 아니면 빈칸에서 가까운 뭔가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보면 가령 1번 같은 경우에 let이라는 동사를 이용하면 let은 뭐가 되나요? 타동사로서 빈칸은 뭐가 되나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면 당연히 답은 두 가지. 뭐가 될까요? 목적격과 소유 대명사다. 그러나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소유 형용사 더하기 반복이 되는 명사의 준말이니까 소유 대명사를 쓰려면 왼쪽에 적어도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만 소유대명사를 쓸 겨를이 있으니까 지금은 소유대명사 아니라 단순히 목적격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work라는 단어가 뭐니까 동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어라는 건 당연히 무슨 격이 필요할까요? 주격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2번과 4번을 비교하면 she, we라는 것은 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당연히 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수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명사의 반복을 피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명사의 반복을 피하느냐 그랬더니 왼쪽에서 나와 있는 명사 중에 주어가 플로라라는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플로라라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복수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3번도 보면 won't가 뭔가요? won't는 조동사로부터 뭐의 시작인가요? 서술어니까 빈칸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주어가 필요하고 주격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답은 1번과 2번이 되고 1번과 2번의 절대적인 차이가 뭔가요? 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왼쪽에 있는 명사가 the festival 이것이 명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명사가 단수기 때문에 it이라는 주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더 중요한 거 대명사라는 게 있다. 둘째,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셋째, 인칭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넷째, 인칭 대명사에서 문제풀이 관점은 뭘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시 한번 보기에 주어진 단어들을 다시 한번 뭐라고 말을 한다? 인칭 대명사다. 인칭 대명사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수와 격의 개념으로 봐라. 정 안 되면 남성, 여성, 중성을 따지는 성의 개념일 수도 있고, 성의 개념이라면 약간의 의미 판단도 돼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다뤄야 하고, 문장을 다룬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루거나 뭔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you가 있는데 show라는 뭘 이용할까요? 동사. 동사 중에 뭐가 있을까요? 타동사와 자동사. 그러면 타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목적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도 대명사가 들어가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것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면 왼쪽에 있는 뭐의 반복을 피했을까요? 명사. 그다음 왼쪽에 있는 the report는 목적어니까 무슨 격이 돼야 되고? 목적격. 그러나 이것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선 목적격이고, 단수일까 복수일까 하는 순간 단수. 이렇게 됐죠. 단수. 그런 다음에 the report는 사물이니까 it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도 문제가 됐고, 수, 모도 문제가 됐고, 격, 모도 문제가 됐을까요? 성.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제 엮여져 있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우리가 미는 뭐가 될까요? 미는 나라는 단어의 목적격. 유어는 너의라는 소유 형용사. it은 사물의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us는 당연히 뭐일까요? 목적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를 이용해 봐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치사다. 전치사는 뭘 가질까요? 목적어다. 그럼 여러분의 목적어는 빈칸일까 데스크일까 할 때 요것이 전치사의 목적어 같다. 그렇다면 전치사는 목적어가 있고 그 사이말은 항상 오른쪽을 수식하니까 인칭 대명사 중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소유 형용사다.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 뭔가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읽기를 해야 하면 그 사인말은 반드시 오른쪽을 수식하는 수식어다. 또 읽었더니 남는 말은 왼쪽을 수식하는 수식어다.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독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시대명사, 영어를 하면서 지시대명사에서는 그렇게 별달리 어려울 게 없지만 이 부정대명사는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1번을 보면 인칭대명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인칭대명사도 있고 부정대명사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지금 다시 유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시대명사로서의 지시대명사로서의 대은 비교급 혹은 비교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주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them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문장을 다루어서
그 쓰임새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세 번째 it이라는 대명사와 one이라는 대명사가 항상 조합을 이루면서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문법 문제인데 하는 순간 우리가 해석의 개념을 좀 멀리하고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키워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42강, 43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it과 one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난다. 그럼 it과 one의 공통점은 뭐냐 그랬더니 대명사지만 요것은 어떤 경우에만 쓰여라? 동일물. 요거는 어떤 경우에 쓰여라? 동일물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만 쓰여라? 동일 종류인 경우에 쓰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파란색 모자를 가지고 있고 나는 노란색 모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의 반복을 피하나요? 캡의 반복을 피하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자라는 면에선 같지만 내가 가진 것과 그녀가 가진 것은 동일한 모자가 아니라 모자라는 면에서만 같은 거니까 이런 것은 it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야 한다? one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한정사가 될 수도 있고 부정 대명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단어들은 오로지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혹은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에 관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보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요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원이라는 건 당연히 단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모든 명사의 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사나 부정대명사가 명사의 수를 따지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정사나 부정사라는 게 명사의 수를 따진다면 무엇을 보는 방법도 있다. 동사를 가지고 수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이게 서술어잖아요. have는 어디에만 쓰이는 개념이다. 복수에만 쓰인다. have 동사가 단수라면 have를 쓰는 게 아니라 has를 써야 되니까 지금은 복수인 both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both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these는 this의 당연히 뭐가 될까요? 복수. either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뭐가 될까요? 단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빠졌던 건데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n이라고 하는 건 주로 부정문에 사용되는 이런 거잖아요. 부정문에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치 않아서 지금은 단수인 either가 좋겠다는 개념이고요. 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every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개 있습니다. every는 오로지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야 하며 이 명사는 또 오로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여야 한다. 이것이 에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에브리 기수 복수, 에브리 서수 단수로 이어지는 관용 표현이 하나 있어서 매 얼마마다 한 번 이런 관용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활 영어에도 대단히 잘 쓰이는 표현이죠.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every 기수 복수 이렇게 이어지는 매 4년마다 한 번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지난 43강에서 빠졌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은 43강에서 빠졌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죠. 훑어보시면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한다 부정대명사 혹은 이런 단어들은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한정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 쓰이는 것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에 쓰이는 것. 세 번째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쓰이는 것. 그러나 넷째, 셀 수 있는 명사랑 만나면 복수, 셀 수 없는 명사랑 만나면 단수가 되는 어떤 단어들도 있다. some, 어떤 단어도 있다. any, 뭐도 있다. no. 뭐도 있다, most 이런 단어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5번부터 8번 문제의 답지를 보는 순간 이런 단어들 만나면 오로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수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this ink cartridge 그래서 이 잉크 카트리지는 almost ran out 거의 다 떨어져 간다. 그래서 나 다른 거 하나 찾아내야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거 하나 여기서 this ink cartridge는 this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개념이 강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것 다 떨어져 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different one. 다른 거 하나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another가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문장에 보면 other가 나왔을 때 우리가 관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twins. 둘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둘에 대해서 하나를 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몇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다는 게 확실하게 나머지가 단수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면 확실한 나머지 단수는 뭐로 가라? the other. 이렇게 twins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고 또 7번은 뭐 쉽잖아요. both A and B.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no라는 단어를 보면 neither라는 단어가 우리가 좋지 않겠냐. 등이 상관 접속사로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에서 빠졌던 부분은 또 8번 정도가 빠졌던 그런 내용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말대로 뭐가 관심인가요? to가 관심이네. 둘.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둘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는 뭘로 받아라? one.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가 남았다는 사실이
확실하면 뭐로 받아라? the oth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of 왼쪽의 명사 자리인데 every는 어떻다고 그랬나요? every는 홀로 쓰일 수가 없다. 그죠? every는 절대 홀로 서기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every는 뭐로서 형용사적인 한정사로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를 수식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돼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I went to Greece with my family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은 뭘 받았나요? 그리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it과 one, 그죠? it과 one은 뭐로서는 똑같지만 대명사로서는 똑같지만 다시 얘기하면 동일 물일 확률이 클 때는 it이지만 동일 물은 아니되 동일 종류이면 one을 써라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를 받았으니까 it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할 수 있죠. 자, 요즘 유형의 문제와 이제 아주 흡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다시 어법에 관한 문제니까 무엇으로 접근해라? 단어로 접근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단어 배운 적 있고 이런 단어 배운 적 있고 이런 단어 배운 적 있고 이런 단어 배운 적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all이라는 건 어땠나요? all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랑 만나면 당연히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 대명사가 이거잖아요. 부정 대명사가 of를 지나서 한정사를 지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를 만나면 이것이 주어일 때 당연히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every는 오로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를 취급해서 단수가 되니까 별 이상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또 세 번째는 나 이 모자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거 하나를 보여달라 할 때는 다른 거 하나는 one이 아니라 뭘 써야 한다고요? another를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를 할 때는 others를 쓴다는 말은 뭐 천천히 익혀도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죠. both는 항상 둘 모두를 나타내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다. every는 단수 명사를 수식하면서 단수 취급을 한다. each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have가 아니라 뭘 써야 한다? has를 써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서 아주 기초적인 대명사에 대한 강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이게 기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걸 기초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강의 42강, 43강, 44강을요. 정말 끊임없이 복습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 1. 대명사라는 게 있구나. 2. 수의 개념이 참 중요하구나. 3. 격의 개념이 중요하구나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 대명사라는 것이 있네. 2. 수의 개념도 중요하고 3. 격의 개념도 중요하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